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안은 평소처럼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틈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에 지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연이어 발생한 사소한 사건들은 지은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오차 정도로 느껴졌던 자재 주문서 오류, 계약서의 미묘한 항목 변경, 그리고 사무실에서 발견한 의문의 이메일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는 듯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사소한 사건들은 그저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은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들리는 작은 정적, 그리고 사소한 자료 수정 알림까지 모두가 조금씩 그녀를 압박하는 요소로 느껴졌죠.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시선을 돌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 거야. 속으로 되뇌며 지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박성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의 불길한 느낌, 그리고 자료를 점검하던 중 발견한 미묘한 오류들. 그 모든 순간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시험받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경계심이 동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종이 울림,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모두가 경계의 신호처럼 느껴졌죠. 첫 번째 사건은 카페 재고 관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지? 지은호는 재고 목록을 다시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죠. 판매 기록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지은호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지은호 씨, 오늘 아침 저도 재고 확인했는데 다 맞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기록이 꼬였네요. 그러면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바꾼 걸 수도 있는 거네요. 지은호는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 날 동업 관련 서류가 사무실 책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페이지가 이전과 달라져 있었죠.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눈을 크게 뜨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거 누가 우리를 시험하려는 걸까? 옆에서 이지혁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서류 일부가 바뀌었어. 누군가 일부러 한 것 같아. 이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지은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밤이 되어 지은호는 노트북으로 프로젝트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고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죠. 젠장, 이번에도 누군가 내 작업을 방해하는 거야? 지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좌절했습니다. 이지혁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파일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복구할 수는 없어? 부분적으로는 복구되지만 이렇게 반복되면 계획이 엉망이 돼 너무 이상해.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침착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지은호가 재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한 뒤 은근히 주위를 살피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기 혹시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 손님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손님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카페 말고도 인테리어 쪽에도 투자자가 있나요? 지은호의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인테리어 투자자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지혁이 바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카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투자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서 지은호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침착해요. 이거 분명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하지만 손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요즘 종합건축부자재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팀이 있다고 혹시 두 분이 그쪽도 하시는 건가 해서요. 시선은 은근히 지은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는 저희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사업 계획을 어떻게 알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지혁은 그 손님의 말투에서 의도적인 함정을 느꼈습니다. 손님, 혹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죠. 손님은 일부러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여기저기서 흘려들은 얘기라서요. 하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슬쩍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지은호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그냥 커피 마시러 온 손님들이 아니었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 이지혁이 그녀 옆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그걸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 내부에 우리를 감시하거나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은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내부에?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해. 이지혁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가 증거만 확실히 잡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요. 지은호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은 아니야.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 심지어 이지혁에게 전달되는 메신저와 이메일에도 미묘한 혼선과 오류가 생겼습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조작 흔적이 남아 있었죠. 모든 사건은 작고 사소했지만 지은호에게는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사무실에서 종합건축부자재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낯익은 이메일이 하나 떠 있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은 흐릿하게 보였고 지은호는 바로 누가 보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보낸 걸까?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 한켠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메일의 내용은 친근하고 상냥하게 다가오는 말투였기 때문에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긴장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동안 성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은호에게 친절하게 계산을 도와주거나 프로젝트 관련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누군가 좋은 의도로 접근했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지? 지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메일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던 지은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수치와 주문 내역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계획과 맞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거야? 지은호는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이메일에서 친근함이 느껴지지만 실제 자료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지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나요? 응, 이메일 내용은 친근하게 보여서 잠깐 안심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문서와 계획이 조금 이상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친근하게 접근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자료를 조작한 거죠. 이지영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처음엔 몰랐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심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게 다가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재밖에 없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거지? 지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지혁과 함께 자료를 재검토하며 함정을 하나하나 찾아내자 지은호는 서서히 침착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접근에는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겠어요. 지은호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상대가 아무리 교묘하게 접근해도 통제할 수 있어요. 이지혁의 확신 어린 말에 지은호는 마음을 조금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예상치 못한 배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지은호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내 편일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걸까? 사무실 한쪽 박성재는 혼자 책상에 앉아 자료를 훑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 한 구석에는 냉철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입양 사실과 과거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흔들어야겠군. 박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지은호의 경계심을 낮추고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손끝으로 계약서 위를 살짝 스치며 일부러 수정한 주문 내역과 프로젝트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틀린 숫자 하나 약간의 순서. 변경만으로도 지은호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지은호 행동과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자료를 검토할 때의 미세한 떨림, 이지혁과 상의하며 잠시 망설이는 모습,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온 이메일에도 순간 혼란스러워한 표정을 기억했죠. 좋아, 이제 조금씩 시험해 볼 시간이야. 박성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절과 상냥함이 단순한 배려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지은호가 의심 없이 그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동시에 자료 속에 숨은 함정을 발견하게 하여 스스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지은호를 도와주려는 걸로만 보일 테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야. 박성재는 자신만의 계획에 만족하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앞의 계약서와 자재 주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는 각 항목마다 지은호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두었습니다. 이 항목은 지은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이걸 조금만 바꾸면 당황할 거야. 저 숫자 하나는 이지혁에게 먼저 말하게 해서 혼란을 유발하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멀리 있는 건물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평온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은호와 이지혁을 어떻게 조종할지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동시에 긴장하게 만들겠어. 박성재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상냥한 조력자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냉철하게 계산하며 심리전을 준비하는 박성재의 이중적인 면모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흔들어 내 목표를 이루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박성재가 보낸 이메일 속 조작된 자재 주문서와 계약서를 발견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거였어?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옆에서 이지혁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착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박성재에게 더 유리해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함께 해결해요, 지은호 씨.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지혁의 확신 어린 말에 지은호는 마음을 조금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성재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상냥했지만 눈빛 한켠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혹시 이지혁 씨와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나요? 응, 왜요? 지은호는 순간 경계했습니다. 성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서로 너무 붙어 다니면 혹시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은호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를 은근히 흔들려는 심리적 전략을 쓰고 있었죠. 속으로 성재는 계산했습니다. 지은호가 내가 말한 대로 조금만 의심하고 흔들리면 박성재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나에게만 의지하게 될 거야.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불안과 혼란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성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아니면 이지혁 때문일까? 박성재는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 조금씩 그녀를 나에게만 의지하게 만들 수 있어. 그 후 카페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성재가 말한 한마디가 지은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서로 너무 붙어 다니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돼. 겉으로는 사소한 충고처럼 들렸지만 지은호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의심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지혁과 자신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왜 성재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나와 이지혁 사이를 일부러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성재는 그저 상냥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 한켠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말투와 표정을 조절하며 지은호의 불안감을 조금씩 자극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가 흔들리게 하면 돼. 그러면 박성재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나에게만 의지하게 만들 수 있어. 성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호의 심리를 자극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테이블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성재가 일부러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 하지만 카페 안의 사소한 소음, 다른 손님들의 대화조차 지은호의 긴장을 더 높였습니다. 이지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호는 성재를 바라보며 묻고 싶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재가 나를 시험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걱정하는 걸까? 멀리서 지켜보던 박성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아, 성재가 잘하고 있어. 이제 조금씩 그녀가 나에게만 기대게 만들 수 있어. 천천히, 너무 급하게 흔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박성재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며 다음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호가 이지혁과의 관계에서 느낄 작은 불안과 의심을 더욱 정밀하게 자극할 방법을 생각했죠. 자료 한두 개만 수정해도 조금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야. 지은호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성재의 말과 박성재의 의도가 얽히며 혼란스럽게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는 박성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동시에 이지혁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지켜보며 지은호가 내적 갈등에 빠지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겨져 있었죠. 좋아, 이제 조금 더 지은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박성재에게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어. 성재는 속으로 만족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지은호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불안, 의심과 혼란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성재의 치밀한 이간질과 계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은호의 심리를 조여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에서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한쪽 테이블에 앉아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은호는 조금 놀란 듯 하면서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 씨, 무슨 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자료 때문에 카페 근처에 왔는데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지혁은 은호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은호 씨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업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나도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지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은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결정하지 않고 은호 씨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은호는 순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지혁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은호에게 다가가고 있네. 마음속에서 묘한 질투와 불안이 스며들었고 동시에 박성재와 성재가 조성한 심리적 긴장감 속에서 더욱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지은호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군. 성재 역시 조용히 계획을 점검하며 지은호가 박성재에게만 의지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지 박성재? 이지혁? 아니면 나 자신? 머릿속에서는 박성재와 성재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이지혁과 은호 사이의 작은 거리감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생각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지혁과 은호는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며 프로젝트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뢰와 관심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교감이 생겨나면서 지은호의 심리적 혼란과 박성재의 계획은 점점 더 복잡한 삼각 구도로 흘러가고 있었죠.